안녕하세요. SELab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MB 모델러의 두 번째로 베이직 노드와 태스크 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 MB 모델러의 노드는 MB 태스크와 같은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고요. MB 모델러의 노드는 베이직 노드와 태스크 노드로 나뉩니다. 지난 편에서 MB 모델러의 태스크 노드만 사용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베이직 노드를 소개합니다. MV 태스크가 무엇냐고 정의하는 것은 좀 어렴풋하기도 하고 쓸데없기도 합니다. MV 태스크 이렇게 두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용어입니다. MV 태스크라는 것은 작업 단위인데 이는 MV에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하기 편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MV를 만드는 사람들이 MV의 기능들을 MV 태스크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MV 알고리즘이 MV 태스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기능들은 대부분 MV 태스크로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예전부터 있던 기능 중에는 아직 MV 태스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무감독 분류의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 ISO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은 MV 태스크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편에서도 사용할 것이고 지난 편에서도 사용했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은 역시 무감독 분류의 알고리즘인데 MV 태스크로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MB 툴박스에 저 아래쪽에 보시면 그 태스크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고 우리 지난번에 이 중에서 MB 모델러를 실행해 보았고요. 그 아래 런 태스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 MB 태스크를 실행하려고 만든 환경인데요. 그 MB 툴박스에서 보면 요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MB 툴박스죠. 여기서 보시면 무감독 분류 항목이 있고 그 아래에 ISO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과 K-means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서 둘 중에 원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 모델러에서 태스크를 검색해 보면 ISO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은 있는데 K-means 클래시피케이션은 없어요. 여기 런 태스크를 실행했을 때가 오른쪽과 같은 화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K-means를 검색해 보면 그런 기능은 태스크로 나와 있지 않고 ISO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태스크에서는 ISO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은 구현이 되어 있고 K-means 클래시피케이션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즉 모든 기능이 MV 태스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MB 6.1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새로 추가된 MV 태스크, 업그레이드된 MV 태스크가 보입니다. 이와 같이 MV 태스크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 소린지 관심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MV 태스크라는 작업 단위를 지금 보시듯이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것이 MV 모델러 프로그래밍인데 이게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는다 하는 이런 노드도 필요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표출한다. 그 결과를 데이터 관리자에 보낸다 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또 파일을 열거나 뭐 반복을 해야 되거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베이직 노드라고 하고요. 요 가운데 핵심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이 태스크 노드가 되겠습니다. 베이직 노드는 딱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가운데 두 개의 노드는 MB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태스크 노드이고요. 여기 인풋 파라미터, 뷰, 데이터 매니저는 베이직 노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뭔 소린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MB 모델러로 만들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MB 모델러를 실행할 때 태스크 프로세싱의 MB 모델러 얘를 실행해도 되고 컨트롤 M 단축키로 실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죠. ISO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애그리게이션 이렇게 이 둘을 연결하면 여기에서의 출력 결과가 이쪽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거 더블 클릭해 보면 그 둘의 연결 관계를 볼 수 있죠.
지난번에는 여기에 파일 이름을 직접 써놓어 줬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이직 로드를 소개했으니까 베이직 로드를 사용해 보죠. 파일 레스터죠. 레스터로 우리가 사랑하는 큐비볼더 MSI 데이터를 예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둘의 연결 관계를 보면 큐비볼더 MSI 영상이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인풋 레스터가 왼쪽에서 큐비볼더 MSI를 받아서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로도 실행이 됩니다. 되는데 오늘 또 소개했던 뷰 화면에 표시해라. 그리고 데이터 매니저, 그 MB의 데이터 매니저죠. 얘를 데이터 매니저에도 등록해라.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데이터 매니저는 여기에서 실행할 수 있죠. 큐비볼더 MSI가 지금 베이직 로드 파일에 의해서 열려 있습니다. 실행 보죠. 실행 잘 되었고 지난번과 달리 바로 화면에도 올리고 데이터 매니저에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애그리게이션에서 출력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MB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난수를 붙여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파일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일단 우리가 일일이 파일 이름을 써줘야 되는 불편은 없어서 작업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작업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5개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7개로 분류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터레이션도 20번 반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9픽셀보다 작은 덩어리는 날려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3픽셀로 바꾸겠다. 이런 설정들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런 실행하면 다시 실행하겠죠. 예상대로 화면에도 출력하고 데이터 매니저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다른 요 뒤에 난수 번호가 다르게 붙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실행되는 그런 파라미터를 바꿀 때 요 태스크 노드에서 직접 바꿔줬는데 요거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지우고 여기에다가 인풋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이 인풋 파라미터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걸 사용자로부터 받을 건데 이게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할 건데 인풋 레스터를 이거 사용자가 고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실행해 볼까요? 자, 인풋 레스터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큐비볼더 MSI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 결과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자, 같은 영상으로 똑같은 파라미터를 썼으니까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파라미터를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죠. 요 연결선을 더블 클릭하면 또 추가하고 싶은 사용자 파라미터가 있어? 이렇게 버튼이 있죠. 그래 있지. 몇 개로 분류할 건지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게 해달라. 오케이. 자, 런 해보면 이번에는 넘버 오브 클래스까지 같이 GUI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노드에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사용자로부터 받을 건데 미니멈 사이즈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저 태스크 노드에서 수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사용자 그 환경 인풋 파라미터에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인풋 파라미터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어떤 레스터를 사용할 것인지 인풋 레스터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클래스 7개, 미니멈 사이즈 필요하다면 좀 늘려볼까요? 25개. 굉장히 많이 뭉개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겠다. 실행은 잘 되겠죠. 클래시피케이션 애그리게이션에서 미니멈 사이즈를 바꿨으니까, 미니멈 픽셀을 바꿨으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용자 환경까지 만들었어요. 사용자 환경은 여기에서 클릭해가지고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걸 더 위에 올리고 내릴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도 예를 들면 지금 넘버 오브 클래스 라고 나온 거를 라고 바꾸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도움말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글은 MB에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윈도우에서 GUI를 만들 때 한글을 사용할 수는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얘를 코드 generate IDL 프로그램 해서 그 IDL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복잡한 거는 GUI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 실행하는 부분은 ISO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애그리게이션을 실행한다. 이 부분만 그냥 있구나 하는 거 봐두시면 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create extension입니다. 얘를 실행하시면 이 폴더를 잘 봐두세요. 개인 디렉토리에 .idl 그리고 mv 익스텐션 6.1 6 언더바 1 요 디렉토리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등록될 건데, 등록되는 이름은 ISO 애그리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하면, 자, 여기에 익스텐션이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툴박스에 익스텐션 폴더를 보라 되어 있죠.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만든 ISO 애그리게이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얘 실행도 되고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고 알고리즘이 이제 정립이 되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팀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배포하냐면은 앞에 메시지에 나왔던 그 폴더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익스텐션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파일이어서 실제로 이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MB에 갖다가 복사해 넣으면 MB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익스텐션에 만든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고 실제 실행도 됩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러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러로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